42세 카타르 스포츠 기획자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9조 원을 요구하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모든 유럽 강국들이 포기한 그 불모의 사막을 대한민국이 단 3년 만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하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스포츠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52도 폭염 속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유럽 기술 기업들이 절망하며 후퇴한 그 순간 파티마 기획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야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한 믿음의 진짜 이유는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한 작은 공항에서 벌어진 어떤 만남, 그 만남이 어떻게 중동 최대의 스포츠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카타르는 천문학적 비용을 제시한 모든 서구 기업들을 거부하고 오직 한국만을 선택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 알산이에요. 지금 42살이고 카타르 올림픽위원회에서 스포츠과학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도하의 첨단 스포츠 콤플렉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바깥 온도는 50도나 되는데 저희 경기장에서는 세계 각국 선수들이 완벽한 컨디션으로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12년이나 기다렸거든요. 12년 전 제가 30살이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카타르 도하 스포츠청에서 일하는 평범한 국제협력 담당자였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창밖에 펼쳐진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막 한가운데서 스포츠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름엔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겨울에도 모래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대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정말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육상선수로 뛰기도 했고 대학에서는 스포츠 행정학을 전공했었죠.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스포츠청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이 넘치고 있었어요. 우리 카타르도 언젠가는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좌절이 온 게 2013년이었어요. 국제 청소년 육상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카타르를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47도의 폭염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런 날씨에 어떻게 안전한 대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고개를 젓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대회 유치는 실패했어요. 유럽의 어느 도시가 가져갔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저희가 너무 무모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편은 외교관이라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파티마, 포기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해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시아 실내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기술력 부족이라는 이유였어요.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첨단 냉각 시스템과 스포츠 과학 기술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괜찮다고 우기는 수준이었죠. 더 절망적인 건 그런 기술을 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이탈리아의 한 스포츠 기술 회사에서 견적을 보내왔는데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일회성 설치 비용이었어요. 유지 보수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별도로 돈을 내야 했고 기술 이전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였죠. 프랑스와 독일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은 좋았지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쌌고 무엇보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돈 많은 고객 정도로만 보고 있었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집에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다른 해결책이 없나 찾아보고 있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말 대답이 막혔어요.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우리나라 자랑거리를 발표하는 숙제를 가져왔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은 모두 스포츠 시설이나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2015년, 2016년에도 계속 실패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상사들도 점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티마,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듣고 있었죠. 저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12년 동안 계속 꿈꿔왔던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막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무모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카타르와 한국의 스포츠 과학 기술 교류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스포츠 기술하면 유럽이나 미국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진지한 내용이었어요. 극한 기후 환경에서의 스포츠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싶다고 하고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공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한국에서 온 메일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남편도 외교관이라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단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곳이거든. 그래요? 스포츠 기술도 좋나요? 물론이지. 평창 올림픽 봤잖아. 영하 20도에서도 완벽한 대회를 열었어. 우리가 50도에서 고생하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지만 극한 환경을 극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의 기술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 한국 측에 답장을 보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썼어요. 제 마음속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라는 게 싹트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김태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카타르로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스포츠 발전사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김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떨리고 있었어요. 12년간의 실패와 좌절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사막에 핀 작은 꽃처럼 새로운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과 처음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말 특별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유럽 기술자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파티마 씨.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이 한국어로 인사하신 다음 영어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덥네요. 하지만 이 정도는 예상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이미 카타르의 기후에 대해 많이 연구해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외국인들은 카타르에 오자마자 더위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김 박사님은 오히려 관심 있어 하고 계셨거든요. 차를 타고 도하 시내로 이동하면서 김 박사님이 창밖을 열심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이런 환경에서 스포츠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12년 동안 국제대회 유치에 계속 실패했거든요. 기술이 없어서요.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파티마 씨의 열정이 느껴져요. 호텔에 도착해서 간단히 짐을 풀고 나서 저희는 바로 카타르 스포츠청으로 향했어요. 김 박사님께 저희 현실을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스포츠청 건물에 들어서면서 김 박사님이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시설은 정말 좋네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여요. 제 사무실에서 지난 12년간의 실패 사례들을 보여드렸어요. 대회 유치 실패 보고서들, 기술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 유럽 회사들의 터무니없는 견적서들까지요. 김 박사님이 이탈리아 회사의 구조원 견적서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 비싸네요.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투입한 기술의 10배 가격이에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한국 기술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꺼내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 사용했던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영하 2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선수들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들이었거든요. 이 기술을 반대로 적용하면 50도 폭염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추위를 차단하는 대신 더위를 차단하는 거죠.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도 안전한 국제 대회를 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죠.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김 박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이탈리아처럼 9조 원 정도 필요한가요? 김 박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협력이요.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발전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돈 이야기부터 했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외국인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 카타르를 돈 많은 고객으로만 봤었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움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김 박사님이 강조하셨어요. 우리도 배울 게 많아요. 극한 환경에서의 기술 적용은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카타르의 기존 스포츠 시설들을 함께 둘러봤어요. 김 박사님은 모든 걸 꼼꼼히 보시면서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아스파이어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설 자체는 정말 좋네요. 하지만 환경 제어 시스템이 부족해요. 이 부분만 보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전면 재건축은 필요 없어요. 스마트한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요. 저는 그때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모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왔던 거였어요. 훈련장에서 김 박사님이 온도계를 꺼내서 여러 지점의 온도를 재고 계셨어요. 오후 3시에 47도네요. 선수들이 훈련하기엔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안전한 훈련 환경을 만들 수 없으니까 좋은 선수들이 오지 않아요.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 기술이에요.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바깥이 50도여도 훈련장은 22도로 유지할 수 있어요. 화면에 나온 건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었어요. 선수들 개개인의 체온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있어요? 네, 이미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평창 올림픽 때도 이 기술 덕분에 완벽한 대회를 열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 박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박사님이 한국의 스포츠 발전 과정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한국도 1980년대까지는 스포츠 후진국이었어요. 하지만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이후로 계속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카타르는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도 확실하고 투자 여력도 충분하고요. 김 박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12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솔직히 9조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기술 자체는 무상으로 이전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설치 비용과 장비 구입비는 들겠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상 기술 이전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요? 한국의 철학이에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발전한다고 믿거든요. 우리도 과거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생각해주고 있어요. 남편도 정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상 기술 이전이라고? 그런 나라가 있어. 저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그것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을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파티마 씨,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멋진 일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떠나신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밤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스포츠 발전사를 찾아보고 평창 올림픽 영상들을 계속 돌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어요.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영하 20도의 극한 추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이 정말 경이로웠어요.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완벽한 경기장들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선수들은 마치 실내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환경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었죠. 바로 이거야.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이런 기술이면 우리 50도 폭염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도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계셨어요. 기술은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야 진짜 가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남편도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박사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바로 상사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파티마, 한국이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검증된 유럽 기술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포츠 기술 성과들, 평창 올림픽 성공 사례들,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 사례들까지 모든 걸 찾아봤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강조했어요. 2019년 2월, 드디어 상부에서 한국 방문을 허가해 주셨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와라.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라는 조건부 허가였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꿈꿔왔던 해답을 드디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2월 중순이라서 정말 추웠지만 공항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역시 기술 선진국답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박사님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파티마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정말 반가웠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모든 기술을 다 보여드릴게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다른 나라 회사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계약을 체결해야만 공개한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간 곳이 서울에 있는 첨단 스포츠과학센터였어요. 건물 외관부터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하지만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죠.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벽면 전체에 대형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심박수, 체온, 근육 상태까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정보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름, 종목, 현재 컨디션, 최적 훈련 강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정말 신기해요. 이런 기술이면 선수들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부상 위험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전해요. 다음으로 본 건 환경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실내 온도가 영하 5도로 설정된 훈련장이 있었는데 선수들은 전혀 춥지 않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개인별 맞춤형 환경 조절이에요. 김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각 선수의 체질과 종목에 맞춰서 미세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이면 50도 폭염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할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극한 추위를 극복하는 기술을 반대로 적용하면 극한 더위도 문제없어요. 김 박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틀째에는 평창 올림픽 경기장들을 직접 가서 봤어요. 강릉과 평창 일대의 시설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정말 놀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점프대였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선수들에게 최적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평창에서 세계 신기록이 많이 나왔어요. 현지 가이드가 설명해 주셨어요.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바로 이거야. 이런 기술이면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를 열 수 있어. 마지막 날에는 김 박사님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한국 스포츠과학연구원의 비공개 연구실이었어요. 여기서 카타르를 위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50도 폭염에 특화된 시스템이에요. 연구실에서 본 건 정말 놀라웠어요. 카타르의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날 저녁 김 박사님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하면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박사님, 정말 꿈 같아요.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파티마 씨, 이제 시작이에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카타르와 한국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이들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딸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요?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응, 정말이야. 엄마가 한국에서 기적을 봤어. 인천공항에서 김 박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박사님, 꼭 성공시켜서 한국의 은혜에 보답하겠어요. 파티마 씨, 이건 은혜가 아니라 우정이에요. 김 박사님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카타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설레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받아온 자료들과 기술 설명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안고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상사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부장님, 정말 대단한 걸 봤어요. 한국 기술이면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의실에서 보고회가 열렸어요. 부장님을 비롯해서 스포츠청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어요. 영하 20도에서 완벽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예요. 간부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와 영상을 보더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재정 담당 간부가 물어봤어요. 이탈리아처럼 9조 원씩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요. 전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기술 이전은 무상이고 설치 비용만 들어요. 이탈리아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회의 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정말 무상 기술 이전이 가능해? 부장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네. 김 박사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아요. 함께 발전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회의 결과 드디어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확인하고 나서 확대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조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바로 김 박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박사님,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 박사님의 답장이 금세 왔어요. 축하해요, 파티마 씨.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네요. 곧 팀을 꾸려서 카타르로 갈게요.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카타르의 기존 시설들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님과 함께 온 팀원들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각종 장비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파티마 씨, 생각보다 조건이 좋네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 거예요. 2020년 초에 첫 번째 시범 시설이 완성되었어요. 아스파이어,
아카데미의 작은 훈련장에 한국 기술을 적용한 거였어요. 정말 기대되고 있었어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날, 바깥 온도는 45도였어요. 하지만 훈련장 안은 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훈련장을 둘러본 선수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어요? 첫 주 동안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았고 시설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어요. 모든 계획이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국경이 봉쇄되면서 한국팀도 오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저는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겨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김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화상회의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원격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파티마 씨,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김 박사님이 화상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국팀은 계속해서 카타르를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요. 2021년 상반기, 드디어 국경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카타르에서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도하 스포츠 박람회였어요. 이 박람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스포츠 기술 회사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였거든요. 한국팀도 참가하기로 했어요. 박람회 준비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부스를 준비하고 시연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팀도 참가했어요. 그들은 정말 화려한 부스를 차렸어요. 비싼 장비들과 멋진 디스플레이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반면 한국팀의 부스는 소박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명확한 설명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람회 첫날, 각국 대사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이 참관을 왔어요. 모든 부스를 둘러보면서 기술들을 비교해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부스에서는 최고급 기술이라면서 9조 원짜리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면 복잡한 설명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한국 부스에 도착했을 때 김 박사님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카타르의 극한 기후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기술입니다. 참관자들이 질문을 하자 김 박사님이 즉석에서 시연을 보여주셨어요. 50도 가까운 야외 환경을 실내에서 재현해서 22도로 만드는 모습을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게 가능해요? 참관자들이 연신 감탄하고 있었어요. 박람회 마지막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부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카타르 올림픽 위원장님도 한국 부스를 방문하셨어요.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시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파티마,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합시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2022년 카타르에서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거든요. 이 대회는 한국 기술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였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2022년 5월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한국 기술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였거든요.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와서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마지막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도 직접 와서 지휘하고 계셨어요. 파티마 씨, 걱정하지 마세요. 김 박사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번 대회는 분명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5월인데도 기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기상청에서는 이례적인 조기 폭염이라고 발표했어요. 대회 2주 전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갔어요. 평년보다 10도나 높은 온도였어요. 이런 극한 상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기존 계획은 40도 정도를 기준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48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선수들의 안전이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국제육상연맹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안전한 대회 개최가 정말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일부 참가국에서는 선수단 파견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까지 왔어요.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2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큰일 났어요.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갔어요. 어떡하죠? 김 박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파티마 씨,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책을 가져올게요. 그날 오후 김 박사님이 긴급 기술팀을 이끌고 카타르로 날아왔어요. 짐에는 추가 장비들과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48도 대응 특수 시스템이에요.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긴급 개발한 거예요. 50도까지도 문제 없어요. 한국 팀은 밤낮 없이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장비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빠른 작업이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3일 만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는 날, 바깥 온도는 49도였어요. 하지만 경기장 안은 완벽한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테스트에 참여한 선수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어요? 국제육상연맹에서 파견한 안전점검관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면 선수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대회 개막일이 왔어요. 바깥 온도는 여전히 48도였지만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면 문제없다고요. 개막식이 시작되었어요. 8만 명의 관중들이 들어찬 경기장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놓은 실내 같았거든요.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개막식 중간에 김 박사님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파티마 씨,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완벽한 환경이에요. 첫날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마라톤과 경보 같은 장거리 종목들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종목들이었죠. 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은 완벽했어요. 평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기록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완벽한 환경 덕분이었죠. 케냐에서 온 마라톤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카타르에서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놀라워요. 일본 선수들도 감탄하고 있었어요. 도쿄 올림픽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대회 이틀째, 국제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에서 온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에서 완벽한 대회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한국의 기술 덕분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결과죠. BBC 기자도 김 박사님을 인터뷰했어요.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계획이 있나요? 물론이죠. 김 박사님이 답하셨어요. 기술은 함께 나눠야 발전해요. 어느 나라든 도와드릴 거예요. 대회 셋째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 15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인도 선수가 기존 기록을 3초나 단축했어요. 완벽한 환경 덕분에 최고의 기록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카타르의 기술력에 정말 감사해요. 대회 기간 내내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폐막식에서 국제육상연맹 회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파티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거죠?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 덕분이에요. 저는 감격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12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폐막식이 끝나고 나서 김 박사님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파티마 씨야말로 대단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12년간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딸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우리나라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엄마,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대단하다고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12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회가 성공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카타르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연락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카타르의 스포츠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협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9조 원을 요구하던 그 이탈리아 회사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바뀐 기분이었어요. 저는 김 박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김 박사님의 답장이 금세 왔어요. 파티마 씨, 진짜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나가요.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카타르의 스포츠 기술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카타르에서 사용하는 극한 기후 대응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어요. 중동 지역 전체가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럽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스페인과 그리스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파티마 씨, 이제 우리가 기술 수출국이 된 거예요. 김 박사님이 화상회의에서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2022년 하반기 카타르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시험대였어요. 전 세계 200개국에서 3,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였거든요. 더욱 어려운 점은 대회 기간이 7월이었다는 거예요. 카타르에서 가장 더운 시기였죠. 연일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폭염이 예상되었어요. 국제육상연맹에서도 처음에는 걱정을 표했어요. 아시아 대회와는 규모가 다르지 않나요? 정말 안전한 대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과 함께 1년 동안 준비해왔거든요. 더욱 발전된 기술들을 개발해 놓았어요. 김 박사님이 새로 개발한 AI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거였어요. 이제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김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계 최초의 개인 맞춤형 스포츠 환경 시스템이에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경기장 내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어요.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실제 대회에서 3,000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활동할 때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대회 일주일 전, 김 박사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파티마 씨, 이제 걱정 그만하세요. 우리가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할 거예요. 개막식 당일, 정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와서 취재하고 있었어요. 바깥 온도는 52도였어요. 하지만 8만 명이 들어찬 도하 스타디움은 완벽한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개막식이 시작되자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완벽한 개막식이 가능하다니.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좋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한 환경 덕분이었어요. 대회 셋째 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자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케냐 선수가 기존 기록을 30초나 단축했어요. 카타르의 완벽한 환경 덕분에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국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피어난 기적, 극한 환경을 정복한 스포츠 혁명이라는 헤드라인들이 나왔어요. 대회 중간에 국제육상연맹 회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파티마,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거죠?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 덕분이에요. 저는 감격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12년간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대회가 끝날 때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대회였죠. 폐막식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각국 선수들이 카타르를 외치며 박수를 쳐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를 향한 찬사였어요. 폐막식이 끝나고 나서 가장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차기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도시들이 모두 카타르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심지어 파리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선진국 도시들도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바뀐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축하 연회에서 카타르 국왕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파티마, 당신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박사님도 정말 감격스러워하고 계셨어요. 파티마 씨,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해냈어요. 이제 카타르는 세계 스포츠의 중심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폐막식을 다시 보면서 저는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우리가 해냈어요. 딸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도 이제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2023년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기술 협력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김 박사님이 카타르 스포츠 협력단장으로 상주하게 되었어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협력을 위해서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탈리아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9조 원을 요구하던 그 회사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발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탈리아 대표단에게 말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해요. 2024년에는 카타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동 지역 스포츠 허브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카타르의 스포츠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정한 윈윈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엄마처럼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를 진짜 친구로 생각해 주잖아요. 2025년 현재 정말 믿을 수 없는 제안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한카타르 친선 대사직을 제안해 온 거예요. 파티마 씨야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에요. 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열정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청소년 스포츠 교류단이 카타르를 방문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파티마 이모님 덕분에 우리가 카타르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김 박사님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파티마 씨,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우리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네요. 저는 정말 설렜어요. 맞아요. 진정한 기술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도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곳곳에 한국과의 합작으로 지어진 첨단 스포츠 시설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2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두 나라를 잇는 큰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정한 꿈은 함께 이룰 때 더 아름답다. 김 박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해주신 이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돼요.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갈 거예요. 사막에 핀 작은 꽃이 이제 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